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테라사이언스 영상 찍고 있고요. 시간 토요일 5시 3분이에요. 아무래도 다들 식사하러 가실 텐데, 영상 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차트 선생이니만큼 이 차트적 관점과 그리고 약간 세력들의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라사이언스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저희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다시 반등해 줬다는 것은 세력들이 그래도 한 번 더 올리려는 의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거 자체가 우리 그 5분봉 잠깐 보면은 우리 여기 단기적으로 이탈했던 부분 있죠. 여기 얘네가 이 시가 떠준 부분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 나오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죠? 저항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맞고 빠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단식 하락이라는 거 아시죠? 계단식 하락. 이 계단식 하락이 이런 지지선을 무너뜨렸을 때 저항선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제 계단식 하락인데 보통 이렇게 하락할 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밀린단 말이죠. 보이시겠지만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와 준 걸 봤을 때 약간 흐름이 내려오던 흐름이 조금 위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은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흐름 자체가 자, 지금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렇게 내려오는 흐름이란 말이죠. 요런 식으로 약간 요런 느낌 요렇게 좀 내려오는 흐름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인데 이 흐름들을 조금 어떻게 하고 있다? 좀 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그래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일반적이다. 설거지 패턴에서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좀 힘들겠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좀 매도해야겠는데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게 좀 흐름 자체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도 이 구간 자체도 결국에 이 앞에 구간 여기에 그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에서 맞고 내려온 건데 자, 이 자리 깨지는 양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저항 부분을 어떻게 했죠? 돌파해줬습니다. 거래량을 키워 돌파해줬기 때문에 여기 2,400원 구간을 무조건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좀 자리에서 확인했을 때, 야, 여기 2,400원? 2,400원 이 자리 조금 분봉으로 짧게 좀 볼까? 해서 5분봉으로 볼까요? 보게 되면은 이 2,400원짜리가 완벽하게 저항선이었죠.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저항선이다. 그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돼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00원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리구나 라고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미용실 가서 머리를 좀 자르고 왔거든요. 굉장히 개운해요. 굉장히 개운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도 좀 똑같은 게 우리 자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분명하게 세력들이 이 반대 매매가 나올 자리가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력들이 분명하게 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자리가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이 3,200원이 깨지면은 반대 매매가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팔지 못했어요. 팔지 못했다. 파신 분도 있겠죠. 반대매 나가면 제가 하한가 간다고 했으니까. 파신 분도 있겠지만 못 파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못 파신 분들은 기분이 어떻죠? 굉장히 찝찝합니다. 결국에 판다는 게 뭐예요? 잘라낸다는 겁니다. 잘라낸다는 거. 그죠? 잘라내면 참 마음이 편하고 개운한데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등할 때 조금 정리하라고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다가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 이런 꼬리 자리, 이런 꼬리 자리에서 조금 이제 꼬리 자리나 갭을 메꿔주는 자리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쉬웠던 거는 이 꼬리 자리를 이탈하는 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좀 안 좋아 보였는데 결국에 갭을 메꿔주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에서 항상 갭은 메꿔진다라는 의미의 조금 말 표현도 있죠. 갭은 메꿔진다. 갭은 메꿔진다라는 말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 게 뭐냐면은 정말로 갭이 많이 메꿔져요.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은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유상증자 후에 어떻게 됐죠? 이런 갭이라는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런 갭 하락을 또 메꿔주는 흐름도 있었고요. 자,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셀바이오도 우리가 지금 갭 하락이라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었는데, 그죠? 이런 자리도 바로 메꿔줘 버렸죠. 일동제약은 또 다를까요? 일동제약도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 갭이 굉장히 많았어요. 갭이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가다가 막 개파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던 개파락했던 부분을 메꾸러 올라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 완벽하게 다 메꾸진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메꿔주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테라사이언스도 이제 개파락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죠. 그죠? 이 개파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죠. 이 자리. 정확히 따지면은 가격대가 3,700원, 3,500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메꾸러 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이 갭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무슨 재료를 올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재료를 올릴지. 첫 번째, KBS 관련된 정정 보도 이슈로 조금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세력이 얼마나 갖고 있냐예요. 세력이 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전환사채라는 10이라는 물량을 좀 가지고 있고요. 350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당 1,550원이고요. 그리고 이 EB 교환사채라 그러죠. 익스체인지 본드 이거 같은 경우는 61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주당 2,400원입니다. 주당 2,400원. 그러면 2,400원 자리에서 얘네가 왜 도대체 지키려고 하는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아, 얘네가 계속 2,400원 자리에서 움직임이 수상했던 게, 그죠? 이렇게 2,400원 자리에서 움직임이 많이 수상했던 게, 얘네 교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애들 평균 단가가 2,4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렇게 지킨 다음에 뭘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구나. 교환사채가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보시면 금강 공시 가면은 이제 정정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교환사채 발행 결정 정정 전 8월 10일부터 팔 수 있었는데 날짜가 언제부터 바뀌었죠? 11월 10일부터 이제 팔 수 있게 됐다. 그죠? 이 물량을 이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이 9월 16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요. 10월 16일, 11월 16일 거의 근 50일 정도 남았네요. 50일. 그죠? 50일 중에 우리 거래일만 따지면은 거의 한 35거래일, 여기서 휴무 빼면은 거의 한 25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25거래일. 그러면 25거래일 동안 얘네들이 흐름을 만들어 갈 겁니다. 25거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들이 25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인데, 제가 봤을 땐 여기 있는 봉들이 더해보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16개의 봉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에 두 배가 되는 이 긴 흐름 플러스 추가적으로 며칠의 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조금 흔들림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 이 2,400원이 나오는 11월쯤 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이슈를 타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얘네가 굳이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무너뜨리지 않고 잡아준다는 것은 한 번 더 치기 위함이고, 어차피 11월부터 물량이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조금 물량을 좀 흔들어 주다가 슈팅 한번 해주고 빠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뭐 10,000원 위로 다시 올라가면 좋겠지만 5,000원 위에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잘라내야 될 때 잘라내지 못하면은 찝찝함을 계속 남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올라갈 때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4,200원 부분이 단기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꺾이는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너무 강력해요. 이 저항에서 맞고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린 목표가 지금 자리에서 일단 4,000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가가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단기적인 이 흐름에서 분명하게 어떠한 흐름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12 물량이 상장된다든지 10월이나 9월이나 갑작스럽게 상장된다든지, 얘네가 1,500원짜리잖아요. 1,500원짜리에 350만 주 있는데 얘네가 갑자기 상장된다든지, 근데 일단 12권자랑 이 2위권자랑 어차피 이해관계가 같은 애들입니다. 같은 애들이에요. 이 사간 애들이 이 하이드로 리튬에 이제 투자했던 놈들이고, 12권자들도 마찬가지, 이해관계가 똑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찍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10월이나 이제 9월 말에 이 12가 전환되거나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는 건 11월이잖아요. 그죠? 11월에 교환사채 이거 EB 물량 2,400원, 이거를 팔러 11월쯤이면 이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 사이 10월이나 아니면은 뭐 9월 말에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대응 자료 좀 넣어놨어요. 저는 일단 조금 말씀드리는 게, 11월 달에 긴 호흡으로 EB 물량이 나오는 2,400원짜리 이 물량 자체가 11월부터 팔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플랜을 짜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들,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제가 짧은 이 대응 전략 자료를 통해서 좀 담아놨으니까, 요걸 보시고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뉴스가 뜨면서 갑작스럽게 12가 나온다, 이 1,500원짜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 그대로 좀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11월에는 단기적으로 하이드로 리튬 관련된 이슈가 좀 많아요. 이게 11월 전략이라고 좀 써놨는데, 11월 전략은 제가 방금 다 말씀을 드렸고, 요건 제가 잘못 썼습니다. 9월에서 10월 전략으로 수정해서 좀 보내드릴 건데, 9월, 10월에 이게 제가 자꾸 한숨 쉬는 이유가,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11월의 큰 그림에서 이 EB 물량 610만 주가 그죠? 이게 2,400원짜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의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건 쉬운데, 단기적으로 9월, 10월에 얘네가 뭐 12 물량이 9월 말에 나올 수도 있고, 10월 초에 나올 수도 있고, 10월 중순에 나올 수도 있고, 10월 말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흐름별로 좀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실까봐 요거를 좀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될지 조금 생각 중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평단별로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가 제일 좋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물려 계실 거예요. 물려 계실 거고, 이 평단이 4,000원 근처로 위아래로 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평단 500원 단위로 좀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 4,000원 기준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0원 기준에서 어떻게 대응하면은 이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물을 잘 타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좀 공유해 놨어요. 평단이 3,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000원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4,000원 평단 대응 전략이잖아요. 그죠? 4,000원 평단 대응 전략이잖아요. 그러면은 3,500원까지 올라오면 조금 정리하고 좀 기다려보자, 어느 일부 손절하고 기다려보자인데, 평단 3,000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500원에 일부 정리하고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평단이 4,500원이면 어떻게 돼요? 4,500원이면은 아까 봤지만 4,000원대에서 저항이 좀 셉니다. 저항이 세기 때문에
평단이 4,500원이라면은 제가 여기 신규 매수 타점을 넣어놨거든요. 신규 매수 타점. 결국에 신규 매수 타점이 물타는 타점이에요. 결국에 물타는 타점이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 타점에서 평단이 좀 4,500원이신 분들은 신규 매수 타점에서 조금 물을 타셔서 평단을 3,500원이나 4,000원 정도 맞춰 놓으신다면은 반등할 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요 관련된 자료들 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보통 다 그럴 겁니다. 물을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를 거예요. 물을 타는 방법이나 어떻게 내가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 좀 평단별로 물 타는 방법이 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내 평단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거 위에 번호로 테라, 간단하게 테라 두 글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여러분들 리튬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결국에 이게 리튬 관련주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 제가 관련해서 울지니튬이라고 조금 이제 이슈가 나올 만한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울지니튬이라고 검색을 좀 하게 되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죠? 연말에 리튬 조사 완료가 된다라고 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울진 금강송 지역 리튬 광산 유력 올해 안에 조사 완료. 자, 이러한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이 9월이에요. 그러면 10, 11, 12 3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죠. 그죠?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테라사이언스를 11월에 얘네 교환사채 갖고 있는 애들이 610만 주를 매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움직일 때 매도하고, 좀 빠르게 어떻게 하면 된다? 빠르게 울진 리튬 관련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울진 리튬 관련주를 미리 좀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울진 리튬 관련주가 뭐냐 하는데 간단해요. 간단하고, 지금 현재 울진에 광산에서 리튬이 얼마나 있는지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울진 광산 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매수해 놓는 겁니다. 당연하게 재무가 탄탄하겠죠. 광산 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를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울진 쪽에 리튬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선반영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이 발견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죠? 빠지진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 주들은 반영을 현재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뉴스가 뭐 10월이든 11월이든 아니 당장 내일이든 뭐 9월, 지금이 토요일이니까 9월 18일 뭐 월요일이든 당장 뭐 울진의 리튬 관련해서 발견되었다라고 뜨는 순간 바로 그냥 상한가 말아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종목 저희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고, 요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그랬듯 이쪽에 넣어놨어요. 울진 리튬 관련주는 무료로 드리는 두 종목은 넣어놨고, 이게 두 종목이 뭐냐면 232입니다. 232 항상 우리가 대장주를 좀 사야 되잖아요. 대장주를 사야 되고 232도 따라갑니다. 이제 울진 광산 쪽에 리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순위 2위 3위를 좀 넣어놨고, 마지막 1위 기업 울진 리튬 관련돼서 광산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건 선착순 10명에게 드리고 있어요. 요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료 회원분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선착순 10명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테라 매집주라고 보내주시면은 관련돼서 울진 리튬 관련된 정보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울진이라고 보내주세요. 울진이라고 보내주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